예, 마지막으로요. 문화 변동의 의사결정 과정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식 단계입니다. 문화 변동에 대해서 약 3가지로 지식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각 단계 내지는 자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방법 지식, 원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자각 지식은 뭐냐 하면 변화가 필요하구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자각 지식입니다. 그리고 방법 지식은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방법 지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원칙 지식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원칙을 깨닫는 것. 이 3가지의 지식. 예, 이 지식 단계를 거치고 나면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변화의 대리인은 목표 그룹에다가 이 3가지 지식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목표 그룹은 내지는 변화가 필요한 문화의 집단은 이 3가지 지식을 궁금해 합니다. 혁신을 아는 것과 그걸 사용하는 것은 다르고요. 그리고 이 단계는 인지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문화의 대리인, 변화의 대리인은 목표 집단에게 적절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제 설득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 내지는 목표 집단은 변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정서의 단계이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로 결정 단계로 오게 됩니다. 자, 이 결정 단계는 적응 혹은 배척을 하게 되는데요. 적응 단계는 혁신을 최대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배척은 또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것, 그리고 소극적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채용할 것을 고려했지만, 문화 변화를 받아들일 것을 고려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거라면, 소극적 배척은 결코 채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도 몇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결정, 받아들일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는 것도 있고요. 내지는 난 그런 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딱 잘라버리는 그런 배척도 있습니다. 자, 이 결정 단계를 건너게 되면 4번째 단계로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목표 집단이 변화를 채용하면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받아들이기로요. 그러면 이제 실행 단계가 나타나는데, 이 단계는 흔히 결정 단계 직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그 재창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존에 있었던 것을 전혀 새롭게 해석을 해내는 것이죠. 이것은 실행 단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재창조의 단계가 높을수록 변화에 대한 채용의 속도는 빠릅니다. 근데 재창조 단계의 높이가 또 높을수록 변화의 지속성의 정도도 또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우리화 되었는데, 그리고 한국 사회의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추모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주일마다 나갔지만요. 근데 우리 사회 역시도 주 7일에서 일요일은 쉬는 날로 정착이 빨리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6일도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5일째 근무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사실 좀 많이 꺼려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길어지면 야외 활동으로 신앙생활에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염려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사회 문화가 변화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기존의 것을 적절하게 재창조를 해냄으로써 이 변화에 대한 그 채용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리고 지속성의 정도도 높아졌었죠. 자, 이 실행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제 확증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목표 집단이 부조화의 상태를 회피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를 받아들인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조화 현상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조화의 원인들은 뭐냐 하면 목표 집단이 필요를 자각하고 정보를 찾는데, 그리고 이 목표 집단이 아이디어를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채용하지 않을 때, 내지는 설득력 있는 정보가 가지고 있으나 그걸 채용하지 않을 때, 변화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랬을 때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괴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부조화의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빨리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한 집단의 문화가 그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이 5단계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문화 변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유지해 왔고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은 다른 문화에 들어갈 때마다 흔히 이러한 문화 변화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의 경우를 본다면 윌리엄 캐리가 그 사띠라고 하는 부인의 남편이 죽었을 때 부인을 순장하는 그 순장 제도를 폐지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술 먹고 노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그런 그 교회에서는 술 먹고 도박하는 것들을 많이 막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대처를 했었고요. 이렇게 이 기독교가 그 다른 사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이 바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문화 역시도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교사는 문화의 대리인, 문화 변화의 대리인 내지는 변화의 대리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만약에 본인이 변화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화 변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문화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이 되면 이쪽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